지난 강의에서 퇴직급여 충당금과 연금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강은 한도액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충당금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 총급여 곱하기 5%입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 추계액 곱하기 0%예요. 0% 플러스 퇴직금 전환금 마이너스 기초충당금 마이너스 충당금 부인액 마이너스 퇴직금 지급액. 일단 제가 썼습니다. 공식을. 퇴직금 지급액. 그래서 한도액은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은 1번과 2번 중 1과 2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에요. 1번과 2번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총급여 곱하기 5%, 또 하나는 퇴직금 추계액 곱하기 0% 플러스 퇴직금 전환금 마이너스 기초 마이너스 부인 마이너스 지급. 그래서 1번과 2번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현재 예제 문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를 얼마로 가정을 했느냐면 총급여를 2억 원 가정을 했어요. 2억 원 가정을 했고, 퇴직금 추계액의 뜻이 뭐냐면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동시에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우리가 추계액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추계액은 1,000만 원으로 가정을 했고요. 퇴직금 전환금은 지금은 없어진 제도예요. 5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1999년 4월 1일 이후로 없어진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그 국민연금의 일부가 퇴직금으로 전환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1999년 4월 1일 이후에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걸 왜 써놨느냐면은 아직도 1999년 이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퇴직금 전환금은 아직도 퇴직하지 않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없는 회사가 더 많아요. 요즘에는 없는 회사가 더 많은데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총 급여는 2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퇴직금은 1천만 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퇴직금 전환금은 5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추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12월 31일에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퇴직급여 금액은 1,000만 원. 퇴직급여 1,000만 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대변에 있으면은 어떤 세무 조정을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세무 조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순금불산입. 그쵸? 순금불산입. 뭐를 순금불산입할 거냐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라는 말을 써요. 얘네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소득처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보가 된다라고 그랬고요. 실무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유보 발생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이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총 급여가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곱하기 5%. 2억 곱하기 5%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1,000만 원이 나오네요. 1,000만 원이 첫 번째 한도액이 됩니다. 1,000만 원이 첫 번째 한도액이고요. 자, 두 번째는 추계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곱하기 5%, 0%라고 그랬습니다. 1,000만 원 곱하기 0%. 0% 플러스 퇴직금 전환금이 500만 원이 있어요. 500만 원 마이너스
우리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 충당금도 없고요. 충당금 부인액도 없고요. 퇴직금 지급한 것도 없습니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여러분 1000만 원 곱하기 0%면 0이고요. 플러스 500이니까 500이 나오죠. 1000만 원 곱하기 0%는 0, 0 플러스 500은 500이에요. 500에서 0을 빼주면은 500만 원이 나오네요. 두 번째 한도액은 500만 원이 한도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큰 거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거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금액이 한도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계산된 한도 1000만 원과 두 번째 계산된 한도 5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니까는 500만 원이 한도액이 되는 겁니다. 500만 원이 한도액인데 얘네가 얼마를 냈어요? 1000만 원을 냈으니까 한도 추가는 500만 원이 되겠죠. 500만 원. 자, 그래서 500만 원이 한도액인데 얘네가 1000만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도 추가는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500만 원으로 계산이 된 거죠. 한도 추가는 500만 원. 됐습니까? 그래서 퇴직금 전환금이 없는 회사들은요. 얘가 없어요. 우리 회사는 퇴직금 전환금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 곱하기 0% 플러스 0이죠. 0 마이너스 0은 0이죠. 둘 중에 작은 거는 총 금액 없는 회사는 없잖아요. 영원히 한도액이 되는 거죠. 영원히 한도액. 빵.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거 빵원이 한도액인데 얘네가 1000만 원을 냈으니까 1000만 원이 다 송금불산이 되겠네요. 결론입니다. 우리 회사는 퇴직금 전환금이 없다. 그러면 계산할 필요 없이 0이 한도액입니다. 0. 계산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0이 작은 숫자니까 0이 한도액이에요. 그러면은 충당부채 전체가 송금불산이 된다. 아니야, 우리 회사는 퇴직금 전환금 있는데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봐라 라는 거. 자,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급여를 2억 잡고요. 추계액이 1000만 원이에요. 퇴직금 전환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계액에 해당하는 걸 퇴직급여 1000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했을 때 과연 법인세법에서 얼마 송금부산입할 거냐? 첫 번째는 2억 곱하기 5%, 총급여 곱하기 5%라고 그랬으니까 1000만 원이 한도액이고요. 두 번째는 추계액 곱하기 0%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퇴직금 전환금 마이너스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 충당금도 없고 충당금 부인액도 없고 퇴직금 지급액도 없습니다. 500만 원이 한도액이다. 때문에 퇴직금 전환금이 없는 회사는 0이 한도액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1000만 원이 다 송금불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500이 한도액이니까는 1000만 원 했죠. 그래서 500만 원 한도 초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굳이 법인세법으로 만약에 분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법인세법으로 분계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을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이쪽을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법인세법으로 분계를 머릿속에서 이거는 그러면은 퇴직급여 500만 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5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퇴직급여 500만 원 차별에는 퇴직급여 500만 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500만 원 이렇게 네, 분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참고로만. 법인세법은 분계 안 하잖아요. 기업회계 기준으로만 분계를 하는 거지.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는 한도액이 500이니까 500만 원만큼 이렇게 분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가 1000만 원을 분계를 했으니까는 송금불산이 500만 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장부상 1월 1일이 됐습니다. 장부상 기초 충당금은 1000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그죠? 1000만 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세법으로 따지면은요. 세법상 기초 충당금은 얼마가 있는 거죠? 세법상 기초 충당금은 500만 원이 있는 거죠. 그죠? 굳이 세법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세법상 기초 충당금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장부상 기초 충당금에서 세법상 부인액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세법상 부인액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장부상 기초 충당금 1000만 원에서 세법상 부인액이 500이 있으니까 500만 원을 빼주시면 세법상 기초 충당금 50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장부상은 1000만 원이에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은 이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해가 안 가시려고 하시는 걸 머리 아프게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가면 좋고요. 이해가 안 가면 버리셔도 됩니다. 장부상 기초 충당금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네,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했어요. 4월 1일에 퇴직금을 2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만 원이죠.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만 원이고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차변에 오죠.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만 원입니다. 차변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얘가 대변에 가면 송금불산입, 얘가 차변에 오면 송금산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쵸? 얘가 차변에 오면 송금산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송금산입, 뭐를?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소득처분은 뭡니까? 송금산입이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고요. 실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유보 감소. 실무에서는 유보 감소. 유보 발생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얘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면 다 지급한 게 아니라 일부만 지급했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다 지급했으면은 500만 원 송금산입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얘가 대변에 있으면 송금불산이, 지난 강에서 얘가 대변에 있으면 송금불산이, 얘가 차변에 있으면 송금산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다 줬어. 그러면은 500만 원, 네,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송금산입이에요. 근데 지금 다 준 게 아니라 일부만 줬으니까는 얘도 일부만 송금산입이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법인세법으로 분계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울게요. 법인세법으로 분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인세법상 기초충당금이 얼마예요? 법인세법상 기초충당금이 500만 원이죠. 500만 원. 500만 원인데 지금 퇴직금 지급한 게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분계가 보통예금이 200만 원, 차변에 충당금 충분하죠? 퇴직급여 충당금 200만 원. 네. 이건 제가 그냥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분계가 똑같이 나오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만 원, 보통예금 200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 200만 원, 보통예금 200만 원. 분계 똑같죠? 그러면 세무조정 안 나옵니다. 세무조정 안 나와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1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1000만 원을. 대변에 보통예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다 줬어요. 그냥 다 줬어요.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금액은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러면은 다 줬으면 이렇게 하면은 자, 송금 산입,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소득처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유보 감소. 그죠? 다 줬으면은 네, 500만 원이 이렇게 다 그냥 반대의 세무조정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다 줬어요.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500만 원. 얘는 5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500만 원 부족한 거 뭘로 다 합니까? 퇴직급여로 하죠. 분계가 틀리잖아요. 여기에서는 퇴직급여가 없는데 여기서는 퇴직급여가 500만 원이 있으니까 500만 원만큼 송금산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200만 원만 줬을 때는 얘도 200 똑같죠. 그래서 반대의 세무조정이 없어요. 1000만 원을 다 줬을 때는 얘는 1000만 원 했는데 얘는 500, 1000 이렇게 갔잖아요. 충당금 500, 퇴직급여 500, 보통예금. 그죠? 그래서 차이 나는 만큼 퇴직급여가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서 퇴직급여가 500이 있으니까 500만 원만큼 송금산입이 되는 겁니다. 다 주면 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일부만 줬어요. 일부만. 대변에 보통예금이 600만 원 나갔어요. 600만 원.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600만 원이에요. 퇴직급여 충당금이 600만 원. 천에서 지금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입니다. 1000에서 600만 원 충분히 주니까 얘는 퇴직급여 충당금 600, 대변에 보통예금 600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차변에 있으니까 여러분 송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네 얼마 될까요? 얼마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으로 분계를 또 해보시면 돼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얼마 나가죠? 600. 차변에 충당금은 500이 있잖아요. 세법상 충당금은 500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500이 한도액이라는 얘기가 500이 충당금이라는 얘기예요. 500. 그러면은 100만 원이 모자르네요. 600 나갔는데 500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이 모자르면 퇴직급여가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퇴직급여가 없는데 여기는 퇴직급여가 1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100만 원만 네
100만 원만 송금 산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만. 그래서 1000만 원 중에 200을 줬을 땐 세무조정 없다. 왜? 500에서 200 충분히 주니까. 자, 1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다 줬다? 맞잖아요. 1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다 줬다? 그럼 얘는 500인데 1000만 원 줬으니까 500이 모자르죠? 그래서 500만 원만큼 세무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1000만 원 중에 600만 원 줬다? 다 줄 수 있죠? 네. 얘는 500만 원 중에 600만 원 다 못 주잖아요. 100만 원 모자르잖아요. 100만 원만 세무조정입니다. 자, 800 한번 해볼까요?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 충분히 주죠?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 충분히 줍니다. 얘는 500만 원인데 800만 원 못 주죠? 300이 모자라요? 그럼 300만 원 세무조정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자 일단은 지우고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은 세무조정이 없다는 게 결론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업원이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했을 때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왔어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오면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대변에 있으면 송금불산입, 얘가 차변에 있으면 송금산입이라고 그랬죠. 다 준 게 아니라 일부만 줬으니까는 얘도 일부만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거나 안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1000에서 200 다 줬죠. 얘도 500에서 200 다 주죠. 그래서 반대의 세무조정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개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장부상 기말 충당금은 얼마가 있느냐면 800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 세법으로도 따져볼까요? 12월 31일에 세법상 기말 충당금은 얼마가 남아 있는 걸까요? 500에서 200 줬으니까 300만 원이 남아 있겠네요. 그죠? 세법상 기말 충당금은 300만 원이 나왔어요. 얘 어떻게 나왔느냐면 장부상 기초에서 잘 봐요. 장부상 기초에서 충당금 부인액을 빼주시고요. 1000만 원에서 작년에 부인당한 거 500 있죠. 여기에서 지급액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급액이 얼마 지급했어요? 200. 빼주니까는 3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얘가 기초 마이너스 부인 마이너스 지급. 기초 마이너스 부인 마이너스 지급. 얘가 바로 뭐냐면 세법상 기말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세법상 기말 충당금. 기초 마이너스 부인 마이너스 지급. 세법상 기말 충당금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장부상 기초 마이너스 부인 마이너스 지급이 세법상 기말 충당금이에요. 여기 공식에서 기초 마이너스 부인 마이너스 지급이 세법상 기말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장부상 기초는 1000만 원이었었고요. 그죠? 작년에 부인당한 거 500만 원 있고 이번에 지급한 거 200만 원 계산해주면 300만 원이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장부상 기말 충당금이 800이었었고요. 총 급여가 이번에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계액은 뭐 2천만 원, 네, 2천만 원이고요. 퇴직금 전환금은 500만 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퇴직금 전환금은 500만 원. 자, 볼까요 한번?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2천만 원인데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2천만 원인데 쓰고 남은 게 800이 있으니까는 800만 원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쓰고 남은 게 800이 있으니까 800만 원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1200만 원만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퇴직급여 1200.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액은 1200.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얘가 대변에 있네요. 이제 얘가 대변에 있으니까 뭐 나옵니까? 손금 불산입. 뭐를 손금 불산입할 거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네, 과연 얼마가 될 거냐라는 얘기죠. 소득처분은 유보입니다.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 이게 유보 발생이었었어요.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 이렇게 지급했을 때 없어지는 거는 유보 감소고요. 얘가 다시 또 대변에 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실무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유보 발생. 그러니까 대변에 처음 생긴 게 유보 발생이고요. 차변에 없어졌을 때가 유보 감소. 대변에 또 생겼으니까 유보 발생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도액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액이 자 봐요. 총 급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억 5천.
총 급여는 2억 5천만 원 곱하기 5%입니다. 5, 20, 5, 25. 1250만 원이 첫 번째 한도액이 돼요. 1250만 원이 첫 번째 한도액이고요. 두 번째는 추계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천만 원. 추계액이 2천만 원. 근데 하나도 인정이 안 되죠? 0%입니다. 마이너스 퇴직금 전환금이 얼마 있어요? 5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요거 계산하면 그냥 500만 원이죠. 마이너스. 여러분 여기 봐요. 기초 마이너스 부인 마이너스 지급한 게 얼마예요? 300이네요. 300만 원. 그죠? 그랬더니 얼마 나옵니까? 네, 200만 원이 나옵니다. 200만 원. 얘가 두 번째 한도액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한도액입니다. 기초 마이너스 부인 마이너스 지급이 300이니까 여기 기초 마이너스 부인 마이너스 지급이 300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 곱하기 0% 마이너스 5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했더니 200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둘 중에 작은 거니까 200이 한도액이죠. 근데 얘가 1200만 원 했으니까는 1000만 원이 한도 초과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한도 초과가 되는 겁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을 구해서 세무 조정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요 공식만 암기하세요. 이 내용을 왜 설명을 해드렸느냐면 그래도 퇴직급여 충당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과정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 이 공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공식은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니까 꼭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른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이번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DB형에 대해서 어떻게 한도액을 계산을 해서 세무 조정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은 여러분 퇴직연금 중에서 DC형은 세무 조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요. 걔는 DC형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근데 DB형은 세무 조정이 있다고 그랬죠. 너무 많이 납부해도 비용 인정이 안 돼요. 너무 많이 납부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DB형은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DB형이라고 합니다. DB형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퇴직연금을 12월 31일에 DB형 연금을 100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1000만 원.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만 원.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차변에 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세법에서는 어떤 세무조정을 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송금산입이라고 그랬죠. 뭐를 송금산입할 거냐?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만 원입니다. 소득처분은 송금산입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유보예요. 실무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유보 발생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실무는 유보 발생. 그래서 요 마이너스 유보가 뜻하는 게 송금산입 또는 입금불산입이에요. 송금산입 또는 입금불산입입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에 기초연금 자산이 기초연금이 1000만 원 있는 거죠. 1월 1일에 기초연금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해서 종업원이 퇴사를 해서 해약을 한 금액이 3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차변에 있었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면 된다고 했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300만 원이 가면 되고요. 차변에는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얘네는 대변에 있네요. 그러면 단순하게 세무조정, 반대의 세무조정에서 없애주시면 돼요. 송금, 불산이 뭐를? 전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금액은 300만 원.
소득 처분은 유보죠. 플러스니까 유보고요. 실무에서는 없어지는 거니까 뭐라고 할까요? 유보 감소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없어지는 거니까 유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해약했을 때까지 살펴봤고요. 자, 당해년도 12월 31일에 다시 또 DB형 연금을 납부를 했어요. DB형 납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얼마를 납부를 했느냐면 2천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DB형 연금을 2천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분배 어떻게 됩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2천만 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2천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2천만 원 이렇게 갈 거예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2천만 원. 얘가 또 차변에 있죠. 얘가 또 차변에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있으니까 뭐 받을 수 있을까요? 송금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소득처분은 송금산입이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유보. 실무에서는 뭐라고 하죠? 유보 발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금액을 한번 구해보자. 아니 2천만 원 납부했으면 2천만 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납부해도 안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그냥 다 된다. 작년에는 다 됐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다 맞았다라고 가정을 해서 송금산입 1천만 원을 다 해줬어요. 해약했을 때 반대의 세무조정 송금불산입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DB형 연금을 다시 또 2천만 원 납부를 했을 때는 송금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구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음 표시가 첫 번째는 납입액 기준이고요. 납입액과 첫 번째 납입액과 두 번째 추계액 기준 중 적은 금액을 송금산입을 해주는 겁니다. 적은 금액을 송금산입이 되는 거예요. 적은 금액. 얘가 무조건 납부했다고 해서 송금산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납입액과 추계액 기준 중 적은 금액이다. 그럼 추계액 자료가 나와야 되겠다. 그쵸? 12월 31일에 만약에 퇴직금 추계액은 5천만 원이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계액 5천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만약에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3천만 원 중 세법에서 부인당한 금액이 세법상 부인액이 2천만 원 있다.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라는 얘기죠.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2천만 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2천만 원. 이런 자료가 추가로 더 나와야 돼요. 이런 자료가 추가로 더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요번에 납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에요. 요번에 납입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추계액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추계액 기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추계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5천만 원. 종업원의 퇴직금을 모아둬야 되는 돈이 5천만 원이죠. 종업원의 퇴직금을 모아둬야 되는 돈이 5천만 원인데 제일 먼저 충당금으로 모아둬라. 충당금으로 모아둔 돈이 얼마 있습니까? 3천만 원? 아니죠. 3천만 원인데 세법에서 부인한 게 2천만 원이 있으니까 1천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충당금 1천만 원을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송금불산입 당한 거 뜻하는 거예요. 우리 충당부채 중에서 송금불산입 당한 거. 그래서 추계액 5천만 원 이게 뭐예요? 5천만 원이 종업원들한테 충당 퇴직금을 줘야 될 거잖아요. 종업원들한테 퇴직금 줘야 될 게 5천만 원인데 충당금으로 모아둬라 제일 먼저. 그래서 충당금 모아둔 게 우리 3천만 원 있는데 아니 세법에서 송금불산입 당한 거 있으면 빼라. 2천만 원. 그러면 1천만 원만 충당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천만 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연금으로 납부를 해라. 5천에서 4천만 원 빼면 4천만 원 연금으로 납부를 해주면 되는 건데 연금 납부가 4천만 원 가능한데 4천만 원에서 이미 납부한 게 있잖아요. 이미 납부한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이미 납부한 거 작년에 얼마 납부했어요? 1천만 원. 근데 해약한 게 얼마 있어요? 300. 그래서 700만 원 이미 납부한 게 있죠. 이미 납부한 거 700만 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계액 5천만 원 중에 충당금으로 인정받은 게 1,000만 원 인정받았어요. 3천에서 2천 부인당했으니까 1,000만 원 인정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은 연금으로 납부를 해라. 근데 이미 납부한 게 700이 있죠. 이미 납부한 게 700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얼마 있었어요? 1,000만 원이 있었는데 해약한 게 얼마 있었습니까? 300만 원 있잖아요. 300만 원이 있으니까 이미 납부한 거 1,000만 원이 700만 원 인정받은 거죠. 1,000에서 300만 원 해약했으니까 700만 원 그죠? 남았습니다. 그죠? 이미 납부한 거 700만 원 남아있죠? 그럼 이번에는 3,3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가능액이란 얘기죠.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가능액 3,300만 원. 네, 추계액 기준이 3,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3,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밖에 납부 안 했죠. 2천만 원밖에 납부를 안 했으니까 2천만 원 송금 산입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3,300만 원 기준인데 5천만 원 납부를 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3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더 납부한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서 또 따져줍니다. 근데 내년에도 또 더 많이 납부해서 그럼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납부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이에요. 처음에 납부했을 때 차변에 있으면 송금 산입. 네, 다 됐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해약을 하면 송금불 산입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송금불 산입이 나옵니다. 요번에 납부한 게 또 2천만 원 송금 산입인데 금액을 계산해 보자. 이제 금액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납입액 기준과 추계액 기준이에요. 일단 납입액은 2천만 원 있잖아. 그죠? 납입액은 2천만 원 있고요. 자, 추계액 기준은 추계액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죠? 지급해야 할 충당금이 5천만 원이란 얘기예요. 근데 충당금으로 인정을 받은 게 1,000만 원이 있죠. 네, 3천원이 아니라 부인의 2천만 원 빼면 1,000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5천만 원 중에 충당금 1,000만 원 인정받았으니까 순서입니다. 여기 1번, 2번. 1,000만 원 인정받았으니까 4천만 원만큼 연금으로 납부를 해라. 근데 이미 납부한 게 700이 살아있죠. 1,000에서 300 해약했으니까 700이 살아있습니다. 기초에서 해약한 거 빼주면. 그러면 요번에 납부 가능액이 3,300인 거예요. 추계액 기준으로. 근데 2천만 원밖에 납부를 안 했으니까 2천만 원 송금 산입. 둘 중 적은 거니까. 만약에 5천만 원 납부를 했다? 그럼 안 된다고요. 3,300이 가는 거라고요. 인정받지 못한 건 다음 년도로 넘어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은 실제 시험에서는 시험에서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좀 어렵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한번 꼭 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